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몸이 늙어갈 때 그냥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예를 들어 한 70세를 기점으로 갑자기 확 나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마치 완만한 내리막길을 걷다가 갑자기 절벽을 만난 것처럼요. 이게 그냥 우연히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해서 붕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정해진 과정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노화의 절벽 현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연구 자료를 오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내용이군요. 네, 2022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혈액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 그 계보를 추적한 거의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세포의 계보를 추적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볼 목표는요. 우리 혈액 속 클론들의 역학관계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노년에 이르러서 그 구조가 이토록 극적으로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구진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혈액세포의 역사를 추적했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요. 네,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고 또 규모가 큽니다. 연구진은 신생아부터 81세 노인까지 총 10명의 건강한 기증자에게서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조혈모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아, 조혈모세포.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줄기세포 하나하나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각각의 세포가 수천 개의 세포로 불어난 군집, 즉 콜로니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3,579개에 달하는 이 군집들의 전체 유전체를 해독한 거죠. 3,579개의 유전체를 전부 다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하나에서 시작된 세포 집단의 유전 정보를 통째로 읽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세포 군집이 어떤 유전적 특징,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아, 우리 몸의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DNA의 오류, 즉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게 평생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쌓입니다. 마치 시계가 똑딱거리듯 말이죠. 그게 바로 분자시계라는 개념이군요. 세포에 새겨진 돌연변이의 패턴을 보면 이 세포가 언제 어떤 조상세포로부터 갈라져 나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세포에 남겨진 돌연변이라는 기록을 통해 수십 년 전, 심지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세포 상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의 거대한 가계도, 즉 개통수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조혈모 세포들은 출생 후 매년 평균 17개의 새로운 돌연변이를 축적했고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 길이는 매년 30bp씩 꾸준히 짧아졌습니다.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정말 대단한 방법이네요. 말 그대로 세포의 역사를 읽어낸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수천 개의 세포 가계도를 그려서 비교해보니 젊은 사람과 노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기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세상이요? 네, 우선 65세 미만 성인들의 혈액을 보죠. 이들의 혈액 생성은 다클론성, 매시블리 폴리클론성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클론성이라면 클론이 아주 많다는 뜻이겠네요. 네, 연구진 추정에 따르면 약 2만 개에서 많게는 20만 개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조혈 모세포들이 각자 조금씩 공평하게 혈액 생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20만 개요? 네, 특정 세포가 두드러지는 것 없이 수많은 세포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시스템을 유지하는 아주 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20만 개의 다양한 세포들이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혈액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75세 이상 노인의 혈액은 어떻게 달랐나요? 75세 이상 노인들의 혈액은 이 그림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소수 클론성 구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수 클론성. 말 그대로 소수의 클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가 된 거죠. 소수 클론의 지배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7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게서 전체 혈액 생산량의 무려 30%에서 60%를 단 12개에서 18개의 독립적인 클론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네, 30에서 60%요. 혈액의 절반 이상을 고작 10몇 개의 세포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만 개가 함께 일하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쿠데타 수준인데요. 네, 그래서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소수의 강력한 클론 몇몇이 전체 혈액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다양성이 급격하게 붕괴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 소수의 지배적인 클론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걸까요? 당연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힘이 세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분자시계로 이 지배 클론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들의 확장은 노년기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피험자들이 40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2전부터요? 아니,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럼 수십 년 동안 다른 세포들 몰래 아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세력을 키워왔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뭐랄까 복리처럼 성장한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난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와, 이건 노화라는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특정 클론들에게 다른 수많은 세포들을 압도할 만한 경쟁 우위를 준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암을 유발하는 특정 돌연변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확장된 클론들에서 DNMT3A나 TT2 같은 혈액암과 관련이 깊다고 잘 알려진 드라이버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건 사실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럼 그게 원인이었네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클론들 중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종류의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경우는 단 22%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22%밖에 안 됐다고요? 네, 그럼 나머지 약 80%의 지배 클론들은 그런 명백한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시스템을 장악한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를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든 동력입니다. 기존의 용의자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은 만연한 양성 선택, Pervasive Positive Selec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만연한 양성 선택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길 때 어떤 돌연변이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걸 동위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네. 반면 아미노산 서열 자체를 바꿔버리는 돌연변이도 있는데 이건 비동위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단백질의 변화를 주느냐 마느냐의 차이군요. 그렇죠. 만약 돌연변이가 세포의 생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다면 이 두 종류의 돌연변이는 일정한 비율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구진이 노년의 지배 클론들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비동위 돌연변이가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단백질을 바꾸는 돌연변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군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바로 그 비동위 돌연변이들 중 상당수가 세포에게 아주 미미하더라도 성장 이점을 주었고 그 결과 자연 선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아주 약간 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수십 년이 지나면 숲 전체를 뒤덮는 것과 같은 원리죠. 분석 결과 이 데이터셋에서 발생한 비동위 코딩 돌연변이 약 18개 중 1개꼴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드라이버 돌연변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몇십 개의 유명한 암 유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를 통해 세포에 미세한 성장 우위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Y 염색체가 소실되는 현상 또한 세포의 선택적 이점을 제공해서 클론 확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작은 이점들이 수십 년간 축적된 결과가 바로 노년의 혈액 시스템 장악 현상인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조혈모 세포들은 평생에 걸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겪는데 그중 아주 일부가 우연히 세포의 생존이나 분열에 아주 작은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이점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처럼 쌓여서 결국 노년에는 이 슈퍼클론들이 전체 혈액 시스템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게 그럴듯한 가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의 증명에 가깝게 보여졌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요? 네, 줄기세포 집단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일정한 비율로 아주 작은 성장 이점을 주는 드라이버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두 가지 단순한 조건만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실제 노인의 혈액에서 관찰된 급격한 클론 다양성 붕괴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와, 이건 외부의 특별한 요인이나 노년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변화 없이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겪는 돌연변이와 선택이라는 내재적인 과정만으로도 이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클론성 조혈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재정의했다. 네, 이전까지 클론성 조혈은 일부 노년층, 약 10에서 20%에서 나타나는 특이 현상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70세 이후가 되면 이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의 핵심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유병률이 높은 걸 넘어서 그 영향력도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말씀이시죠. 혈액의 30%에서 60%까지 차지할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규모와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했던 건 이상이었죠. 두 번째는 진화적인 관점입니다. 이 현상은 왜 하필 노년기에 문제가 될까요? 바로 자연 선택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 즉 선택의 그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그늘이요? 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 즉 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번식이 활발한 젊은 시기까지는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 선택이 이 시기 건강에 해로운 유전적 요인들은 계속해서 걸러내는 거죠. 하지만 번식기가 지난 후에는 그 압력이 약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번식기가 지난 후에 예를 들어 70대의 문제를 일으키는 돌연변이는 자연 선택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됐으니까요. 이 클론 확장 현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젊었을 때부터 조용히 시작되지만 번식 연령이 한참 지난 후에야 비로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적 압력이 작용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이게 단순히 혈액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액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이러한 클론의 확장 현상은 혈액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피부, 식도, 기관지 등 우리 몸의 다른 여러 조직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줄기세포 클론이 확장되어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개별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아주 보편적인 기본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라는 거대한 그림에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에 걸쳐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변화가 어떻게 노년의 급격한 기능 변화, 즉 노화의 절벽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의 더 적합한 돌연변이 줄기세포 클론이 우리 혈액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은 특정 질병이라기보다 어쩌면 노화 그 자체의 보편적인 특징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배적인 클론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만 주로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 세포들이 전체 혈액의 최대 60%를 차지하며 시스템을 장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노화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다른 현상들, 예를 들어 면역력 저하나 빈혈,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회복 능력 감소 같은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다시 말해,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암의 전조 증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라는 과정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